자, 안녕하세요. 우리 추석들을 잘들 보내고 4주차가 됐네. 무슨 4주차 두 번째 시간. 우리 어제 우리 또 한 시간이 들었었는데 수업을 화요일 날 들었었나 우리가? 음, 그 추석 때문에 수업을 하지 못해서 4주차 두 번째 시간. 그 전 시간은 아마 다음에 보충 수업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죠. 자, 지브러시를 이용해서 첫 번째로 이 나노 메쉬, 또 알파 브러쉬, 또 이 인서트 메쉬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 가지고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모양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만들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 지브러시는 꽤 만들어진 지는 꽤 됐어. 거의 이제는 조금만 더 있으면 20년이 다 돼가는 그런 툴이에요. 처음 만들 때 반지의 제왕의 골룸을 만들려면서부터 시작됐고, 머드박스라는 그 툴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독보적인 그 스컬프팅 툴의 독보적인 툴이었었죠. 머드박스는 그 다음 해인가 만들어졌는데, 그 머드박스는 킹콩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만들었는데, 그거는 머드박스는 그 오토데스크에 사드리고, 지브러시도 사드리려고 아마 했었을 거예요. 아마 했는데 지브러시에서 독자 노선을 걷게끔 되면서 더더욱 이 모델링 쪽에 막강 모델러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어요. 이 만드는 과정 부분들이 굉장히 독특하고 획기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아티스트들이 친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툴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아이디어 스케치를 할 때는 2D 아이디어 스케치를 생각하는 게 대부분인데, 이 지브러시가 생기면서부터 3D 아이디어 스케치가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3D 아이디어 스케치는 이거지. 3D 상태에서 면을 많이 생성하면서도 그 위에서 3D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만들어 나가면서 아이디어들을 굉장히 발전시켜 나갈 수 있고, 그 만들어진 부분들은 다시 로우 폴리곤 데이터로 만들면서 우리가 실제 데이터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퀄리티의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3D 스케치에서부터 모델링 데이터, 또 우리가 그 실시간 데이터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전체적인 흐름 부분들을 갖추고 있는 그런 막강한 툴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배워보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예전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던 그런 모델링 데이터들을 의외로 그럴싸하게 만들어내는 모습들을 보게끔 될 거예요. 자, 저번 주에 쭉 만들어 봤는데 그 느낌들을 가졌는지 더 어려워했는지 모르겠는데, 목적이 있게 되면은 다 그런 거예요. 목적이 있게 되면은 이 부분들을 배워서 내가 어느 부분에다 꼭 사용하겠다 생각하면은 그 어려운 부분들을 탁 경험하면서 더 한 단계 성숙하게 되고 발전하게 되고 본인의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의 강점 부분들을 꼭 찾아내는 그 현명함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이 지브러시 1시간밖에 안 되니까 이 지브러시의 기능 중에 또 아주 독특한 기능으로 만들어내는 방법들을 한번 또 보여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번 주 다음 주까지 그 소품들을 만들어내는 부분들을 한번 보여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약간 캐릭터 쪽에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2주에 걸쳐서 또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먼저 그러면은 이 지브러시의 기능 중에는 몇 가지 기능들이 있어. 좀 독특한 기능들. 많이 써먹을 만한 것들도 좀 설명을 좀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기본 도형을 이렇게 만들어냈어. 기본 도형을 만들어내게 되면은 이렇게 에디트 버튼을 누르면서 로테이트 시킬 수 있고, 메이크 폴리메시 3D를 하면서부터 3D로 지브러시 작업을 해나갈 수가 있어요. 지브러시는 이렇게 타블렛하고 같이 사용했을 때 더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타블렛으로 내가
그 기본적인 지브러시 툴 사용법에 대해서는 처음 배우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링크를 공유해서 예전에 강의했던 것들을 보여줬어요. 이렇게 브러쉬 작업을 할 수가 있고, 브러쉬 작업할 때는 X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양쪽 똑같이 동시에 그려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양쪽 똑같은 부분들을 한 번에 만들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처음에는 이것도 굉장히 놀랐었어. 놀라운 기능들이라고 생각했었어. 자, 이런 기능들도 있고, 또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은 마스크, 저번 시간에 배웠던 마스크 컨트롤 키를 눌러가지고 마스크 키를 누를 수 있는데, 이 마스크를 씌우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와 같이 컨트롤 키를 눌러서 브러쉬를 이용해서 칠해주는 방법이 있고, 이 마스크를 씌우게 되면은 마스크를 씌운 부분에는 이 브러쉬 작업이라든가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하는 어떤 입체감의 표현 부분들이 적용되지 않게 되는 거지. 반대로 컨트롤 I 누르게 되면은 반대가 되는 거죠. 어두운 부분에는 적용이 안 돼, 브러쉬 작업. 그래서 우리가 이 마스크의 기능들을 잘 활용하게 되면은 그런 이 복잡한 문양 부분들 같은 것들을 효과적으로, 또 필요한 부분들과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을 나눠주면서 작업을 해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지. 그런데 이게 작업하다가 잘못하게 되다 보면은 이 컨트롤 키를 눌러가지고 잘못 이렇게 미세하게 작업을 하게 되면은 이 다른 부분, 이 브러쉬 작업을 할 때 이상하게 그 부분이 좀 작업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무브를 이용해 가지고 움직여줬을 때 뭔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 그래서 이럴 때는 항상 마스크가 조그만 부분에 어느 부분에 적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 봐야 돼. 그럴 때는 컨트롤 키 눌러가지고 드래그 해가지고 마스크를 풀어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이 마스크를 사용하는 방법에는 컨트롤 키 눌러가지고 이렇게 마스크를 씌우는 방법이 있고, 컨트롤 알트 키를 누르게 되면은 마스크를 다시 해제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마스크를 다시 해제시키는 방법이죠. 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 프리핸드가 아니라 뭐 렉트, 뭐 드래그, 스프레이, 뭐 라쏘, 커브, 뭐 서클,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죠. 그래서 렉터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정확하게 네모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화면에다가 이렇게.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만들어내고, 이걸 움직여줄 때는 스페이스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움직여줄 수도 있다. 정확하게 그려줄 때는 또 이런 방법들이 있다. 디바이 단계를 좀 더 높여볼게요. 이렇게 그려주고 움직여줄 때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해야 돼. 컨트롤 키 누른 상태가 마스크죠. 이렇게 해주고 스페이스 버튼을 툭 누르게 되면은 위치를 옮겨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서클, 또 뭐 커브, 라쏘. 그래서 이렇게 라쏘를 이용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를 잡아줄 수가 있지. 양쪽 똑같이 X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X 버튼을 한 번 더 해제를 시키게 되면 한쪽만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지.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이 안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 누르지 않은 상태는 스탠다드 브러쉬 상태고, 이 상태는 컨트롤 키를 누르게 되면은 마스크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마스크. 그래서 마스크를 우리가 프리핸드로 해줄 것이냐, 또 렉탱글로 해줄 것인가, 아니면은 뭐 서클로 해줄 것인가, 커브 값으로 해줄 것인가, 라서를 해줄 것인가. 커브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커브는 이렇게 쭉 그리다가 Alt 키를 누르면 돼. Alt 키를 누르게 되면 라운드 처리가 되죠. 다시 Alt 키 누르고, 또 Alt 키 누르고, 커브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커브까지. 커브를 사용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마스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또 있다는 걸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마스크를 우리가 그렸을 때 마스크를 이렇게 프리핸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리잖아. 이렇게 X 버튼 눌러보고 X 버튼 눌러 마스크를
꽉 칠했어. 끝부분이 뿌옇죠. 뿌게. 그래서 이 끝부분을 좀 더 선명하게 만들어 주려면은 선명하게 만들어 주려면은 단축키가 컨트롤 알트인가? 단축키를 알았었는데 단축키 까먹었다. 자, 마스크에 보면은 마스킹에 보면은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샤픈 마스크, 샤픈 글로우, 샤픈. 샤픈 마스크, 샤픈 강하게 표현되고 블러 마스크 끝부분을 블러 처리해 주는 거예요. 샤픈 여기 단축키가 있었는데 까먹었다. 블러 컨트롤 시프트 클릭인가? 아 컨트롤 클릭이야. 컨트롤 클릭.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하게 되면 블러가. 컨트롤 알트 클릭. 컨트롤 알트 클릭하면은 샤픈 마스크. 샤픈 마스크. 컨트롤 클릭은 블러 마스크. 끝부분을 좀 블러 처리할 때.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어떤 때 사용하냐면은 팔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인체를 하나 불러볼게. 그래서 모델이 여러 종류 쭉 있는데 이 모델에서 하나만 난 보여주게 하고 나머지는 싹 가려주게 할 때는 이 솔로를 눌러주면 돼. 솔로 모드. 이렇게 솔로 모드. 자, 우리가 이제 요 부분에서 팔 부분을 한번 움직여보고 싶다. 팔 부분에서 움직이게 해보고 싶다 그럴 때는 우리가 마스크를 이렇게 마스크를 씌워주는 게 이렇게 마스크를 씌워줘도 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마스크를 씌워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마스크를 풀어주는 거는 이렇게 끝부분이 부드러워야 되니까 이런 때 컨트롤 키 눌러가지고 클릭 몇 번 해주는 거예요. 부드럽게. 그래서 무브를 이용해서 중심점을 이쪽으로 가져와서 이쪽으로 잠궈주고 로테이트 시키는 거죠. 컨트롤 I 이렇게 된 거죠. 여기서 앞쪽으로 움직여야 되면 여기서 중심점을 잡고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때 끝부분을 블러 처리해가지고 사용하게 되고 또 딱딱하게 해줘가지고 또 강하게 튀어나오고 들어가게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마스크의 활용도를 잘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작업들을 할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마스크 얘기, 마스크. 자, 이제 옷을 보면은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 옷에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에서 필요 없는 부분들이 있죠. 필요 없는 거. 지우려고 하면은 잠깐 가려주는 거. 컨트롤 쉬프트야. 컨트롤 쉬프트 누르게 되면 이게 하이드. 이 부분을 잠깐 가려주는 거지. 하이드 이렇게 가려주는 거.
이렇게 걸쳐져 있는 부분 나오게 되는 거죠. 반대로 그 부분만 사라지게 해주려면은 컨트롤 쉬프트 Rt예요. 컨트롤 쉬프트 Rt. 컨트롤 쉬프트 Rt. 그것만 삭제가, 그것만 가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작업하다 보면은 그런 불편한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려주고 작업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려줄 때는 이런 식으로 가려줘도 되고, 이 Draw Polyframe에서 Shift F를 누르게 되면은 이 폴리곤의 범위값, 그러니까 폴리곤 그룹 부분들을 나타낼 수도 있어. 그래서 미리 여기서 컨트롤 키 눌러가지고 이렇게 칠해주게 되면은 이 칠해준 부분을 그 부분만 폴리곤 그룹으로 나눠줄 수가 있거든. 그게 컨트롤 W야. 컨트롤 W. 예를 들어서 나는 컨트롤 키 눌러가지고 이거를 라스터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이만큼만 이렇게 가려줬어. 난 이 부분만 다른 그룹으로 만들어주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마스크를 씌워준 상태에서 컨트롤 W. 그럼 그 부분의 색상이 달라지죠. 좀 더 정교하게 작업해도 되는데 그 색상이 달라져. 이렇게 색상이 달라졌을 때는 컨트롤 쉬프트 키 눌러가지고 클릭만 하면 그 부분이 사라지겠다. 이렇게. 반대로 이 부분만 사라지게 하고 싶을 땐 컨트롤 쉬프트 클릭. 그래서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주면서 작업을 해주게 되면은 그때마다 가려줄 때 훨씬 더 효과적이 될 수 있겠지. 다시 컨트롤 키 눌러가지고 필요한 부분들을 같이 마스크를 씌워준다. 마스크를 씌워주고 이렇게 마스크를 씌워준다. 그리고 마스크를 씌워준 후에 폴리곤 그룹으로 컨트롤 W 누르게 되면은 그 부분만 폴리그룹으로 바뀌게 되고 이렇게 되면 전혀 모르겠죠 여기서는. 하지만 Shift F를 누르게 되면은 폴리곤 그룹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이렇게 폴리곤 그룹으로 만들었으면은 컨트롤 Shift 키 눌러가지고 클릭해 주게 되면 그 부분만 가려줄 수가 있어. 반대로 클릭하면은 그 부분만 또 다른 부분을 나타나게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지. 마스크를 이용해서 폴리곤 그룹 또 하이드 Shift 컨트롤 쉬프트 키를 눌러가지고 하이드 할 때 그런 마스크를 이용해서 폴리곤 그룹으로 만들어주게 되면은 작업할 때 효과적으로 작업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작업하다가 나는 요 부분 예를 들어서 그만큼은 난 잘라주고 싶다. 그리고 다시 이 부분을 하나로 합쳐주고 싶을 때는 폴리곤이 없는 상태에서 컨트롤 W 누르면 돼. 컨트롤 W. 그럼 다시 하나의 폴리곤으로 합쳐지게 되지. 나는 그러면 이렇게 컨트롤 쉬프트 눌러서 여기서도 필요한 부분만 가려줄 수 있겠지. 이렇게 여기서 컨트롤 쉬프트 눌러서 여기서 라쏘 컨트롤 쉬프트 이 하이드 값에서도 라쏘로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거만 가려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컨트롤 W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줄 수가 있다. 그러면은 요 안 붙은 부분들을 안 붙은 부분들 있죠. 그래서 이거는 마스크 여기서 클릭 해주고 여기서 다시 요거 요 두 개만 컨트롤 키 눌러가지고 이렇게 컨트롤
컨트롤 키 눌러가지고 요만큼 이렇게 잡으시고 컨트롤 더블 이렇게. 그러면 요것만 가려지게 되고 요것만 이렇게. 요것만 가려지게 되고 이렇게 된 부분들을 컨트롤 W 누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필요 없다 그럴 때는 지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컨트롤 쉬프트 키 눌러가지고 이렇게 이거 남겨둔 상태에서 밑에 부분 지우는 거 딜리트 히든 지울 때는 이 디바이드 단계가 없어요. 디바이드 단계가 있죠. 딜리트 히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는 마스크에 대한 부분하고 작업하면서 히든 히든 작업하면서 좀 가려주고 또 나타나게 하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배웠어. 작업하면서 많이 쓰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야. 자, 오늘은 이 프로젝션 마스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줄게. 프로젝션 마스터. 이 프로젝션 마스터를 이용하게 되면은 어떤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냐면은 요런 건물들 만들 때 또 효과적이에요. 건물들. 예전 미리 한번 작업해 볼 사람들은 지브러시 안에 보면은 공부하는 부분이 있는데 나도 예전에 요걸 보면서 야 정말 멋지게 만들어낼 수 있는구나 하는 것들을 느꼈지. 몇 가지 이제 기능들을 보여주고 다음 주 2시간 들은 시간에 요 부분들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생각보다 꽤 수월하게 만들 수가 있어.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첫 번째로 몇 가지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좀 보여줄게. 자, 플래너를 이용해서 좀 많이 만드는데 플래너. 자, 요걸 가지고 이제 만약에 문을 하나 만든다고 생각해요. 문을 만든다. 문. 자, 첫 번째로는 디바이드 단계가 높아져야 되겠지. 디바이드. 문을 만든다. 그러면은 보통 65,000개, 20만 개, 이 정도면 되겠다. 한 100만 개 정도. 그려보면은 꽤 세밀하게 그려지죠. 정밀하게 그려지죠. 자, 요런 것들을 그릴 때 우리가 그 X 시메트리를 하게 되면은 양쪽 똑같이 그릴 수가 있다고 그랬어. 그런데 재밌는 기능이 여기서 프로젝션에서 보면은 프로젝션 마스터에서 보면은 데포메이션에서 노멀라이즈, 노멀 방향 부분들을 켜줄 것인가 꺼줄 것인가 앞쪽으로만 튀어나오게. 그래서 컬러도 꺼주고 드롭 나우 해주게 되면은 여기서는 우리 직선이 브러쉬에서는 안 됐었잖아. 여기서는 브러쉬에서 직선이 된다. 라인이 되죠. 이렇게 라인이 된다. 라인이 된다.
프랙션 마스터 다시 꺼주게 되면 픽업 나오게 되면 이렇게 정확하게 라인이 그려지게 되죠. 이렇게 라인이 프레션 마스터를 이용하게 되면 그런 라인들을 또 표현해낼 수도 있고 이 안에서 이제 그런 작업들을 같이 진행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런 방법들이 또 있어. 트랜스폼에 보면은 재밌는 기능이 X, Y, Z가 있지. Z축까지 하게 되면 Y축까지 하게 되면 Y 이렇게 되겠죠. 트랜스폼 X 튀어나오게. 자, 이 상태에서 재밌는 게 여기에 레디얼 시메트리를 했어요. 레디얼 시메트리. 레디얼 시메트리를 탁 눌러주게 되면은 여기서 값은 Z축으로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그려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런 형태를 만들 수 있지. 문양 같은 거 만들 때 끝내주겠죠. 재밌겠죠, 아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엑스시메트리.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냐면은 이걸로 한번 기본적인 형태의 건물에 아까 그 건물에 보면은 어떤 것들 요렇게 튀어나오는 것들 요렇게 동그랗게 표현되는 것들 이런 것들 만들어내는 거. 그럴 때 이제 응용하게 되는 거거든. 그럴 때나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들 그럴 때 어떻게 응용되는지 한번 보라고. 트랜스폼에 R radial symmetry 카운트 값을 높여줄 수가 있어요. 쭉 높여주게 되면 더 촘촘해지죠. 자, 그려볼게. 자, 그렇게 그려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금 좀 좁혀서 이렇게 더 촘촘하게 해줄 수도 있어. 더 촘촘하게. 촘촘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더 촘촘하게 해서 더 튀어나와.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고. 또 값들을 조절해가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 더 튀어나오게. 더 촘촘하게. 값을 또 더 높여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입체감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레디얼 시메트리를 이용하면은 이런 입체감을 효과적으로 또 표현해낼 수가 있어. 이런 모양, 이런 형태를. 자, 깔끔하죠? 좀 더 작게. 짠. 짠. 그래서 이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여기서 이럴 때 또 마스크를 이용하면 트랜스폼 꺼주고 시메트리 꺼주고
컨트롤 키 눌러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잡아주고 무브 쭉 높여 쭉 늘려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기지. 그래서 아래쪽 부분은 지워도 되니까 이렇게 쭉 선택을 했어. 컨트롤 I X 플래튼 이거 플래트 시원하다. 플래튼 여기서 Z축으로 이렇게 플래튼 부분 쫙 해주게 되면 보면 평평해지지. 이런 형태 건축 형태 부분들의 형태 부분들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 만들어진 부분 추가적으로 요런 몇 개의 그런 조합을 쭉 만들어 가면서 여기에 나오는 이런 건물들의 이 소품들의 기본적인 그 형태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만들어서 나중에 요거를 다 조립해서 만들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 만들어 봤고 다음 주에 이거 하나씩 쭉 만들어 볼 거고 내가 만들어진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또 제공을 해줄 거니까 그걸 바탕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조립을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은 이런 형태 부분들을 또 만들어낼 수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재밌는 거는 기둥을 한번 만들어. 기둥을 큐브를 이용해서 X, Y, 레솔루션, Z. X,
막 잡아놓지 않았구나. 줄여주고. 이 상태에서 지오메트리 디바이드 단계를 높여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면수가 좀 많아지겠지. 근데 면수가 많아지면서 이 끝부분이 라운드 처리가 된다고. 디바이드를 하게 되면 끝부분이. 그래서 이 면수가 많아져도 각을 유지하려면은 이 SMT, Subdivide Smooth Modify 일단 꺼주고 디바이드 단계를 몇 단계 높여주라고. 하나, 둘 이렇게 높여주고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부터 켜주라고. 그러면은 기본적인 형태를 유지하면서 부드러워지게 되는 거지. 이렇게 각이 져 있는 건 상관이 없는데 라운드 처리가 됐을 때는 그런 이 각이 좀 어느 정도 살아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그때 맞는 프로젝트에 그 작업하는 결과물들에 따라서 우리가 작업 방식을 조금씩 달리 해줘야 돼. 여기서 프랙션 마스터 넘어가서 데포메이션 꺼주고 드럼 나오고 여기서부터는 이게 2D 화면이 되는 거예요. 2D 화면이 프로젝션 마스터가 되면 그래서 라인을 그리더라도 이렇게 직선으로 그려줄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G-Add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려주는 거지. G-Add. 크기는 이걸 조절해주고 이렇게. 그래서 프로젝션 마스터 픽업 나우 하게 되면 여기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노멀라이즈드를 하게 되면은 양쪽 옆까지 같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Shift 키 누르면 직선으로 되거든. 픽업 나우 앞뒤로 되겠다. 앞뒤로. 그래서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더블 사이드 체크해줘야 돼요. 더블 사이드 페이드 이거 꺼주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더블 사이드 페이드 꺼주고 프로젝션 마스터에서 데포메이션 노멀라이즈 드롭 나우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become now 하게 되면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페이드. 자, 다시. 프랙션 마스터. 그래서 여기서 그릴 때 다시 프랙션 마스터 데포메이션 체크를 할 때 더블 페이드 요 어떤 것들을 이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모양 부분들 데포메이션을 해야지만이 이렇게 모양들을 변화시켜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노멀라이즈 페이드 더블 사이드 앞뒤로. 자, 그래서 여기서 스트로크 기본 심플 브러쉬
브러쉬를 이용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런 브러쉬들, 2.5D 브러쉬들을 여기서부터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쭉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또 G add, G add를 해주게 되면은 안으로 들어가게.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이 브러쉬를 작업한 후에 이 무브를 눌러주게 되면 움직여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움직여줄 수가 있죠. 줄여줄 수도 있고. 스케일로 줄여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조절해가면서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만들었던 부분들은 다시 Shift S 눌러가지고 복사해 줄 수 있어요. 복사. 더 안으로 들어가게. G 인덱스 값을 더 높여주면 되겠지. 또 Shift S. S 눌러서 또 복사. 이번엔 튀어나오게. G add. 그래서 그렇게 해서 프레션 마스터를 이렇게 픽업 나우 해주게 되면 이렇게 튀어나온 느낌들 표현해낼 수가 있게 되지. 요거를 다시 한번 해보자. 요걸로 해보자. 어차피 오늘은 테스트니까 다음 주에 쭉 한번 보여줄 거예요. 전체적으로 만드는 부분들을. 자, 요걸 가지고 한번 해보자. make polymer 3D 해주고 geometry divide 단계를 쭉 높여주고 요거를 프로젝션 마스터 더블 컬러는 꺼주고 이렇게 체크해주고 페이드 꺼주고 그럼 나우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픽업 나우 그렇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다시 드롭 나우 프랙션 픽업 나우 이게 만들어졌을 때 위치가 여기가 아닌가 보다. 다시 한번 해보자. materialize 처음 만들어졌을 때 XY 위치가 중요하거든. 다른 걸 만들면서 위치가 좀 바뀌어져 있을 수도 있어. 큐브 지오메트리 make polymer 3D 해주고 디바이드 하나 둘 셋 넷 다섯 프로젝션 마스터 더블 이렇게 드롭 나우 라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프로젝션 마스터 꺼주고 픽업 나우 그래도 그러네. 뒤쪽이 원래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입체감의 형태 부분들을 만들어 가면서
이런 기둥 부분들도 만들고 여기서 문양 같은 것도 만들고 그래서 이 안에서 조합을 해서 이와 같이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기본적인 방법 부분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이 알파 브러쉬와 이 하이드 브러쉬 부분들을 사용해가면서 사용하는 방법,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이 폴리곤 그룹을 사용해서 가려주고 또 나타내고 하는 부분들을 작업하면서 또 정밀하게 작업할 때 효과적으로 작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오늘은 요 작업들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봤으니까 우리 다음 주에는 요 형태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입체감 있게 이 프랙션 마스터 2.5D 상태에서 우리가 라인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해가면서 만들어내고 거기서 만들어낸 입체감들을 조합해가면서 건물을 만들어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다음 주에 요게 왜 안 되는지 하는 부분들은 알려주면 되겠지. 한 번씩 올라오는 영상 보고서 사용해보면서 해법 부분들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그러면은 다음 주에 보도록 하죠. 자, 아무튼 여러분들 그 추석들 지내면서 컨디션 조절이 잘 안 됐을 텐데 컨디션 조절 잘 하고 요번 주 잘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또 난이도 있는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면서 성취감도 느껴볼 수 있도록 하죠.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자, 질문 없으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잠깐만 여러분들 그 출석 체크 좀 하자. 다 왔네 오늘.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들 했어요.